안녕하세요. 유아교육과 교육론 2주차 2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1차 시 수업에 연결해서 우리 교육목표 작성법에 대해서 조금 더 다루고요. 그 다음에 우리 유아교육과 교육의 계획 운영 및 평가 부분에서 어떤 교육 내용에 대한 어떤 선정 이런 것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그럼 지난 차시에 대한 복습을 좀 간단하게 하고 본 차시 내용으로 좀 들어갈까요? 지난 차시에서는 교육 목표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좀 다루고 교육 목표가 장기적인 안목에서 학습자가 학습 경험을 통해 성취하기를 기대하는 바와 관련된 사항을 기술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교육 목표 작성 시, 어떤 설정 시에 기억해야 될, 고려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6가지를 살펴보았죠. 유아교육기관에서 기르고자 하는 무엇이나 행동 특성을 포함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이죠? 인간상. 그리고 또한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의 교육 목표와도 연계되어서 교육 목표가 설정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또 무엇의 특성? 유아의 특성. 누구의 요구? 부모. 물론 이제 유아 부모 다 들어가겠죠. 이런 기본적인 어떤 요구사항, 특성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고 또한 지역사회하고 연계될 수 있는 지자체와의 교육 목표 등을 잘 고려해서 교육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또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의 평가로부터 개선 보완할 사항, 또 인지, 정의, 운동 기능에 대한 목표가 균형 있게 포함되어져야 되고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진술되어져야지만 목표 설정이 잘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우리 책엔 없지만 이 교육 목표를 보다 더 잘 진술할 수 있는 세부 활동에 대한 각각의 세부 활동의 교육 목표를 진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3번 내용까지 다루고 4번과 5번의 내용은 지금 본 차시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시 한번 회상하기 위해서 첫 번째 교육 목표에서 어떠한 무엇에 관한 목표가 고르게 선정되어야 한다라고 했었죠? 맞아요. 지식, 기능이나 기술, 태도, 지기태라고도 해요. 우리가 쉽게 그냥 이런 지식, 기술, 태도가 교육 목표에 잘 포함되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연습 문제도 다루어 보았어요. 그죠? 자, 두 번째는 활동 형태와 관련된 목표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세 번째는 활동 무엇이었죠? 네, 활동 내용과 관련한 목표가 포함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었고요. 네 번째는 어떤 목표의 구조화에 맞춰 작성한다? 이거는 우리 지난 차시에 우리가 다루지 않아서 잘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자, 행동적, 표현적 목표. 다섯 번째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자, 이러한 교육목표 작성법은 여러분들이 우리 좀 잘 기억을 했다가 이 목표 작성할 때 우리 활동계획서 이런 거 작성할 때 교육계획안, 수업 지도안 이런 거 작성할 때 이런 목표들 작성에 대해서 훨씬 더 쉽게 여러분들이 빨리 잘 작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다면. 자, 그러면 우리가 지난 1차 시에 연결해서 행동적, 표현적 목표의 구조에 맞춰 작성한다 부분을 조금 더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볼까요? 자, 우선 행동적 목표라고 하는 조금 딱딱한 여러분들 좀 생소한 용어일 수도 있는데 이 목표 작성에 있어서 이 행동적 목표 진술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많이 아주 보편적으로 많이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행동적 목표는 여기서 중요한 건 성취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유아교육에서는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경우가 많지만 초, 중, 고의 어떤 수행평가라든지 여러분들 여러 가지 평가를 받아왔었잖아요. 이제 시험을 봤다든지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성취 여부를 직접 측정할 수 있도록 목표가 진술되어 있다라는 것을 아마 목표를 본 친구들은 아마 알 수 있었을 거예요. 자, 행동적 목표에 3가지 내용이 들어가야 된대요. 자, 뭐예요? 맞아요. 조건, 또 준거, 또 뭐예요? 도달점 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자, 조건은 뭐예요? 도달점 행동이 일어나는 학습 조건을 말하죠. 자, 그 다음에 준거는요. 학습자가 어느 정도 해야지 잘했다고 할 수 있는 것임을 밝히는 거예요. 자, 도달점 행동은 수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행동 특성을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금 더 쉽게 하나 예를 들고 뒤에 내용을 좀 설명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 줄넘기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목표를 설정할 때 줄넘기를 잘할 수 있다. 이렇게만 해놓으면 어떨까요? 그 학습자가 잘했다라는 개념을 어디에 기준을 둬서 할지가 좀 모호하겠죠. 자, 그래서 어디까지 해야지 그거를 도달했다라고 볼 것인지에 대한 준거나 조건을 제시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아마 체육 같은 걸 고등학교 때 할 때 뭐 공을 몇 번 튀기면 예를 들어서 10번 중에 5번 이상 이렇게 튀기면 이거를 도달했다라고 본다든지 이런 어떤 기준, 준거 이런 것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또 어떤 조건 하에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기준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로 이 행동적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행동적 목표는 이후에 평가하고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목표를 진술할 때 굉장히 잘 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수를 바르게 더해본다. 아까 제가 줄넘기를 잘한다. 이거랑 비슷한 얘기가 되겠죠. 바르게 더해본다. 이거에서는 어때요? 행동적 목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조건이나 준거가 불분명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거를 조건과 준거와 도달점 행동을 넣어서 한번 다시 진술을 해본다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벌써 막 이야기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네. 자, 예를 들어, 예입니다. 여러분들은 다르게 해도 되죠. 자, 1에서부터 5까지로 이루어진, 이거죠. 1에서부터 5까지로 이루어진 덧셈. 자, 이 조건이죠. 조건. 준거는요. 정확하게예요. 만약에 1에서부터 5까지 숫자로 이루어진 덧셈을 5번 중에 3번 이상 할 수 있다. 준거를 5번 중에 3번으로 할 것인지. 지금 이 정확하게는 어때요? 한 번이라도 틀리면 1에서부터 5까지라는 그 조건이 있죠. 그 조건에서 만약에 내가 한 번이라도 틀리게 되면 이 학생은 이 어떤 목표에 도달했다고 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거는 조건이고 여기는 준거죠. 자, 도달점 행동입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성취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어떤 행동적 목표 진술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물론 여러분들이 목표 진술, 행동적 목표 진술은 교육학이나 이런 데서 조금 더 이론적으로 접할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조금 더 실제적으로 실습 위주의 내용으로 좀 다루어 보려고 해요. 자, 연습 문제입니다. 마밤. 자, 아래 활동 목표를 행동적 목표의 구조가 잘 드러나도록 다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자, 도형의 규칙성을 발견할 수 있다. 자, 여기에 어떤 조건이나 준거가 잘 드러나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조건이나 준거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건 예입니다. 여러분들이 물론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세 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진 도형 패턴을 보고 규칙성을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자, 그러면 세 가지 도형으로 이루어진 건 조건이죠. 그리고 규칙성을 찾는 것, 이것이 준거이고요. 이 여러 가지 도형 패턴 중에서 무엇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건지 설명할 수 있다는 도달점 행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뒤에 나오는 표현적 목표도 있었는데요. 표현적 목표는 뭐예요? 활동을 통해 유아가 경험하게 될 교육적 만남을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사실 중고등학교에서는 이 표현적 목표를 많이 쓰고 있지 않고 유아교육 쪽에서 많이 이제 이 행동적 목표로 모든 행동을 다 도달점 행동으로만 볼 수 없고 모든 행동을 다 성취 여부를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판단하기가 좀 어려운 그 유아교육의 어떤 특성이 있기 때문에 표현적 목표라는 용어를 써서 목표 진술을 좀 더 명확히 돕고 있습니다. 자, 표현적 목표는 상황, 문제, 과제 이렇게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뭐예요? 네, 학습 활동이 이루어지는 환경. 문제는요, 학습자가 활동을 할 때 어디에 의미를 두는가를 밝히는 것. 자, 과제는요, 학습자가 활동에 둔 의미를 표현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행동적 목표랑은 또 어떻게 다른가 예를 보면서 한번 볼까요? 자, 가을의 모습을 표현해 본다. 자, 이거는 표현적 목표에서 어떤 상황과 문제가 명확하게 잘 드러나 있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방법은 상황과 문제를 좀 드러내야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가을 열매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가을의 모습을 표현해 본다는 어떤 상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상황을, 물론 이건 예입니다. 여러 가지 가을 열매를 이용해서 가을의 모습을 꾸며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 가지 열매는 상황이 되겠죠. 자, 문제는요. 자, 이거는 상황이고요. 문제는 뭘까요? 학습자가 활동할 때 어디에 의미를 두는가라 그랬죠. 자, 여기서 문제는 과연 무엇일까요? 밑줄 한번 쳐보세요. 자, 쳤나요? 네. 여기서는 나름대로가 문제라고 볼 수, 그러니까 어떤 그 문제 요소라고 볼 수가 있죠. 자, 여기서 나름대로는 유아 나름대로 잘 꾸미면 이것은 목표에 도달했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꾸며본다는 이제 과제를 의미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상황과 문제와 과제를 제시하는 것이 바로 표현적 목표 진술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표를 진술할 때에는 행동적이나 표현적 목표의 구조에 맞춰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럼 표현적 목표에 대한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볼까요? 자, 표현적 목표의 구조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한번 다시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가을의 자연물을 탐색해 본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상황과 문제와 과제가 드러나야 된다고 했죠. 자, 그럼 상황과 문제, 어떤 환경에서 자, 의미를 무엇에 둘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한번 잘 넣어서 재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성하고 있나요? 자, 한번 열심히 써보세요. 자, 제가 보여주는 것이 정답이라기보다는 여러 사례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상황을 좀 해야겠죠. 상황. 오감을 활용하여. 자, 그러면 여기서 문제는 뭘까요? 문제라는 건 어디에 의미를 둘 것인가. 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밑줄 쳤나요? 네, 여기서 보았을 때는 자유롭게 유아들이 아주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잘 탐색해 본다 라고 했을 때에는 이 자유롭게가 문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행동적 목표를 진술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예요. 목표만 읽어봐도 어떤 수업이 이루어질 것인지 짐작이 가능하도록 작성하는 거고요. 그동안 우리가 목표 작성에 대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 내용이 결국은 다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라는 이런 기본 내용과 어떤 일맥상통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한복의 구조에 대해 알아본다. 한복에 관심을 갖는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말로 표현해 본다 라는 내용에서 이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할 수 있을까요? 네. 해보고 있나요? 자, 예를 들어 한복의 구조에 알아본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어떤 내용인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관심을 갖는지 조금 어떤 경험인지 한복을 입어본 경험인지 이렇게 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목표를 진술하도록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목표 작성을 바르게 작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그동안 내용을 종합적으로 한 문제입니다. 자, 만국기에 대해 알아본다. 국기를 여러 기준에 따라 분류한다. 만국기 만드는 활동에 즐겁게 참여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 중에서 우선 지식기술 태도가 잘 반영이 되었는지 활동 형태가 드러나는지 활동 내용이 드러나는지 행동적 표현적 목표 구조를 갖추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이 되었는지 해서 잘 작성이 됐으면 여기다가 체크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잘 작성이 되지 않은 부분은 체크를 하지 않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잘 체크를 해서 한번 그 내용 한번 고쳐볼까요? 행동적 목표 또는 표현적 목표의 구조가 잘 드러나지 않은 것 같아요. 또 구체적, 조금 더 보다 구체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식, 기술, 태도는 잘 반영되었나요? 네, 지식, 기술, 태도 잘 반영이 되었어요. 활동 형태는 잘 드러났나요?
자, 만드는 활동, 이거 미술 활동인 것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내용은요, 만국기, 국기 이런 내용들이 소주제가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행동적, 표현적 목표 구조와 구체적 진술에 대해서 조금 더 포함해서 내용을 수정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할 수 있다. 이건 예시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들 나름대로 이 내용을 한번 수정 보완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행동목표 작성법에 대해서 5가지로 내용을 좀 다루어 보았고요. 제가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목표 진술에 대한 내용을 2차 시에 걸쳐서 좀 내용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교육기획안 같은 걸 작성을 할 때 워낙 목표를 많이 작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구체적으로 다루었고, 또 여러분들이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열심히 또 한번 연습도 해보고 내용을 잘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제 1장의 이론적 기초에서 우리가 유아 교과 교육의 계획 운영 및 평가 부분에서 우리가 다룰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자, 계획 운영 및 평가 방법, 그 중에서 이제 또 우리가 이제 교과 내용에 대한 선정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루고요. 또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열심히 수업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러면 교과 내용의 선정, 여러분들 책으로는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교과 내용, 자, 해당 교과에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바로 이 교과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가지로 좀 설명을 하고 또 이 2가지의 내용은 다시 세부적인 내용으로 구체화해서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 내용의 선정 시 고려점, 여러분들 책으로는 2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교과 내용의 선정은 이 교육 목표 도달,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다루었던 이런 교육 목표를 잘 도달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수단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교과의 내용은 매우 중요한데요. 이 내용을 선정을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를 특별히 크게 좀 분류해서 고려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예요? 교과 내용이 생활에서 직접적으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것이 교과 내용으로 선정되어져야 한다라는 거고요. 자, 2번째는요. 학문이 가지는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유용성이라든지 그 학문적 가치 이런 것들이 잘 고려가 되어서 교과 내용이 선정되어져야 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이거는 약간 조금 큰 범주로 활용과 가치 실현의 범주로 크게 나누었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내용을 선정할 때 아래와 같은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더 고려해서 세부적인 고려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책 23페이지에 그 물음표 형태로 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유아의 삶과 연관되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인가? 아까 이 활용 가능한가 이런 내용과 좀 유사하고요. 또 가치하고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또 유아가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유아들하고 어떤 활동 내용, 유아들과 함께할 어떤 활동 내용을 선정할 때, 이 내용이 유아에게 어떤 의미가 있지? 또 이것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는, 그리고 반성해보고 또 그것들을 다시 검토를 할 때 조금 잘 적용을 해서 이런 가치와 의미를 잘 파악을 한 그런 내용들을 선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는 적절성인데요. 학습하기에 적절한 수준인가 라는 내용입니다. 너무 쉽거나 너무 어려우면 어떨까요? 너무 쉬우면 활동에 흥미를 잃을 수밖에 없겠죠. 재미가 너무 쉬워버리니까 별로 그 활동에 대한 흥미를 갖지 않을 수 있어요. 너무 어려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유아들에게 적절한 어떤 수준의 내용들이 그 교과의 내용으로 선정이 되고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는 흥미성이에요. 흥미로움. 유아들에게 교사나 유아들에게 이 다루고자 하는 교과 내용이 흥미로운 교과 내용인지를 잘 살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이런 흥미는 나중에 어떤 유아들에게 동기를 유발한다든지 어떤 활동의 주도성을 연결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5번째로는 다양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사회가 우리 다문화 사회, 다양성에 대한 이런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유아들에게 어떤 교과 내용을 선정할 때에도
어떤 한 가지 측면으로만 너무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서 다룰 수 있는 다양한 가치와 다양한 내용들이 고루고루 포함되어질 수 있도록 교과 내용이 선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또 유아의 현 수준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 하는 거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여러분들 다른 교과에서도 그렇고 삐아제라든지 비고스키 이론들 이런 내용들 아마 접한 친구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어떤 잠재적 수준까지 유아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좀 더 도울 수 있는 그런 교과 내용이 선정되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유아로 하여금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가. 그래서 적절한 어떤 흥미 유발, 어떤 갈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다 더 알아보고 싶고 또 호기심을 좀 더 증폭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교과 내용이 선정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어떤 문제 해결력이라든지 또 의사결정 이런 것들이 학습 경험에 유아들의 어떤 사고 능력에 적절한 수준으로 다양하게 포함되어질 수 있는 내용인지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서 교과 내용이 선정돼야 되겠죠. 또 마지막으로는 이 교과 내용을 선정할 때에는 유아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이 촉진할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교과 내용이 선정되어져야 합니다. 자, 그래서 상호작용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교과, 그러니까 어떤 정답으로 딱딱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교과를 다루는 그 교과 내용 안에서의 그 과정이 풍부하게 확장되어지고 연계되어질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교과 내용의 선정에서 우리가 고려할 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차시에서 이론적 내용은 우리가 22페이지와 23페이지에 있는 내용, 좀 짧은 내용을 다루었는데, 그럼 교과 내용을 선정을 할 때 다양한 활동 자료들을 우리가 이제 마련을 하고 또 그 교과 내용에 적절한 활동 자료를 또 우리 계획안이나 이럴 때 잘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제가 이제 우리 계획안 쓰기를 이번 교과 교육론 수업 시간에 좀 매주 차에 조금씩 반영을 해서 놓고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으로 활동 자료 작성하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교과 내용 선정하고도 또 연결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어떠한 활동 자료를 또 선정하는지 또 계획안의 활동 자료를 작성할 때는 어떤 식으로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차에는 활동 목표 작성하기, 지금 오늘 2차 시에는 활동 자료 작성하기까지 다루고요. 다음에 또 이제 이런 수업과 연결해서 도입 작성하기라든지 마무리 발문 작성하기라든지 다양한 상호작용 발문 작성하기 이렇게 5번의 우리 교재에 없는 특강 형식으로 매 차시에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의 계획안 작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그 교과 내용의 선정과 연결해서 다룰 내용은 바로 활동 자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아의 사전 경험, 흥미 발달 수준, 요구 등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유아에게 적합하고 풍부한 활동 자료를 선정해서 구체적인 수업을 이제 계획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교과 내용이 선정이 되면 그 내용에 따른 활동 자료가 선정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활동 자료가 선정이 되어져야 되는데 유아들은 아무래도 좀 더 경험해 볼 수 있고 만져볼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그러한 활동 자료가 활동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도울 수 있는 중요한 교수 매체가 됩니다. 그래서 직접 경험이나 조작 활용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이 활동 자료는 이 실물 자료, 유아교육에서는 이 교수 매체에서 이 실물 자료의 중요성은 아주 유아들의 어떤 탐색과 어떤 다양한 탐구 능력을 촉진하고 또 이런 실물 자료를 통해서 일상생활하고의 어떤 연결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실물 자료를 적절하게 잘 활용하면 이 유아들의 어떤 교과 내용을 보다 더 풍부하게 이끌 수 있는 좋은 교수 매체가 됩니다. 자, 또 실물 자료는 다양한 정보를 주고 또 유아의 자발성과 흥미를 유발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물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교과 내용을 보다 풍부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활동 자료를 구체적으로 적는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활동 자료는 여러분들 적어봤나요? 수업 계획안 작성할 때 활동 목표 적고
또 뭐 누리과정 관련 요소 적고 그 밑으로 들어가는 게 대부분 활동 자료를 작성하도록 혹은 준비물 이렇게 적는 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계획안 쓸 때 특별히 유념해야 될 점 몇 가지만 얘기를 하고 마무리를 할 건데요. 우선 교구 사진 같은 거를 수업 교과 내용으로 선정된 어떤 그런 활동에서 필요한 교구들이 제작이 되었다면 그런 교구 사진 같은 걸 좀 넣으면 좋고요. 간단한 제작 방법을 넣어도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림 PPT 자료, 사진 뭐 이런 거가 있으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써놓는 게 좋고요. 동영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출처나 뭐 몇 분짜리 분량인지 뭐 이런 거를 가로 안에 뭐 3분 분량 뭐 이렇게 쓰면 좋겠죠. 왜냐하면 지금 이게 여러분들 모의수업 같은 거 할 때 내가 예를 들어 뭐 황사와 관련된 환경 오염에 관련된 이런 어떤 수업을 준비할 때 그 동영상으로 그런 자료를 준비했는데 몇 분짜리고 또 어디서 출처가 됐는지 이런 것들을 활동 자료 칸에 적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또 동화 같은 거를 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럼 그림, 그림, 출판사 뭐 이렇게 적고 책 표지 뭐 이런 것들을 첨부해서 좀 더 내용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고요. 또 그 밖에 여러 활동 자료를 작성할 때에는 사진을 첨부하고 구체적인 수량을 적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다양한 종류의 실이라고만 활동 자료에 적는 것이 아니라 굵기와 색깔이 다른 실 10가지 이상 이렇게 적는 것이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확실히 남이 봤을 때도 아 이런 자료를 활용하는구나 라고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그러면 한번 활동 자료 칸에 어떤 학생이 그냥 이렇게 적었단 말이죠.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빛이 나는 물건 여러 가지 이렇게 적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하라 그랬죠? 활동 자료를 작성할 때 구체적으로 누가 봐도 어떤 재료를 사용해서 이 교과 내용을 운영할 건지를 좀 드러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빛이 나는 물건이 어떤 것인지를 아예 명확하게 적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여기에? 네, 손전등.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빛이 나는 거. 핸드폰에서도 불빛이 나기도 하고요. 네, 이런 등에서도 불빛이 나기도 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이번에 이걸 생각나는 걸 다 적는 건 아니고 내가 이번 수업 시간에 유아들하고의 빛이 나는 물건에 대해서 수업을 할 때 어떠한 자료를 할 건지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연습 문제로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라고 넣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연습 문제입니다. 자, 활동 자료, 아기 인형 놀이용품이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이 교구를 가지고 수업에서는 아기 인형 놀이용품 활동이라고 그냥 이렇게 적었는데 활동 자료를 적을 땐 제가 어떻게 적으라 그랬어요?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라고 했죠. 자, 그럼 어떻게 적어야겠어요? 네, 적고 있나요? 한번 적어보세요. 네. 아이고, 여기 자꾸 넘어가네요. 자, 여기에 그러면 구체적으로 턱받이, 딸랑이, 인형, 인형 싸개, 인형 옷 하나, 모자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 인형 놀이용품 끝이 아니라 이 하나하나의 뭐 개수라든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아마 여기 빈칸에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다 지금 적었으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렇게 활동 목표 작성하기, 활동 자료 작성하기, 또 다음에 다루게 될 우리 다음 주에 다룰 건데 활동 도입 아니면은 이런 어떤 상호작용 발문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 이런 것들은 제가 별지로 자료를 마련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따로 줄 테니까 교재하고 같이 보면서 공부를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빈칸에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이렇게 내용도 작성을 한번 해보세요. 자, 우리 그럼 오늘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하고 2차시 내용 마무리할까요? 자, 교과 내용의 선정에 대한 내용이고 우리 책에서는 22페이지, 23페이지에 좀 간단한 분량이었습니다. 자, 교과 내용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했고요. 자, 교과 내용 선정치 고려점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죠. 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것, 또 가치를 실현하는 것. 자, 이것에 대한 세부 어떤 고려점들이 있었죠. 자, 활용과 가치 실현이라고 하는 고려점을 조금 더 세분화했을 때, 자, 여러분들 하나하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여러분들 파워포인트 자료가 있다 한번 적어도 보고요. 교재가 있는 친구들은 언더라인을 하거나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유아의 삶과 연관되어 의미를 찾을 수 있는 내용인가? 또 학습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유아가 학습하기에 어떤 수준? 네, 적절한 수준의 내용인가? 유아와 교사 모두에게 흥미로운 내용인가? 자, 무엇을 반영하는 내용인가? 우리가 아까 제가 사회의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해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죠. 다양성을 반영하고 있나? 유아의 현 수준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내용인가? 유아로 하여금 탐색하고 탐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가? 사고하고 추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의사결정 등의 학습 경험을 허용하는 내용인가? 유아와 교사 간에 무엇을 촉진해요? 지금 2명 친구가 얘기했어요. 어떻게 하냐고요? 들리는 것 같아요. 자, 상호작용을 촉진하는 내용인가? 이런 내용에 고려를 해서 내용을 적절하게 선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러한 교과 내용의 선정과 교육 목표 작성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활동 자료를 작성할 때 간단하게 우리가 좀 고려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어떤 연습 문제도 함께 해보았습니다. 오늘 2주차 2차시 수업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차시 수업 내용은 교수학습의 방법입니다. 교재 외에 PPT 프린트물 등을 출력하면 훨씬 더 수업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